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주말 장세가 지금 현재까지 상쾌한 가운데 나온 정보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 나와 있죠. 바로 미국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년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의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블룸버그에서는 밝혔는데요. 지난 7월 초 현재 소비자들의 향후 5년에서 10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2.8%로 발표가 됐는데요. 6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0.3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인플레이션이 멈춰지는 것이 아닌가,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면 연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블룸버그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인플레이션율은 지금부터 조금씩 줄어들게 될까요? 얼마 전에 주요 상품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조만간에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딱 그대로만 될 수 있다라면 지금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 반등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3.75까지 바로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게 된다면 이런 매파들의 목소리가 좀 수그러들 수 있을 것인데, 자, 일단 어찌됐거나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었던 달러 인덱스 지수가 약간 주춤하면서 자산들에게 달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 것인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우, S&P 500, 나스닥 열심히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뒤처질 수는 없다. 지금 현재 가격 보시면 21,000달러까지 점핑해가지고 올라온 상황,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더리움 관련된 좋은 호재도 하나 나왔죠. 자, 이더리움이 힘을 좀 많이 받으니까 알트코인들을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가지아가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비트코인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여러 나라 법정 화폐들이 녹아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 붕괴 국가에서 비트코인은 재산과 부를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 아르헨티나 꼬라지를 봐라. 지난 20년 동안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 구매력이 99.4%나 떨어졌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아르헨티나를 위한 희망이다 라고 그는 강조를 했으며, 그 외에도 터키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70% 상승,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외화 부족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신흥국들이 특히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3년 전에 유명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시켜라. 그러면은 아르헨티나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때 무시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지 않았었고 펀더멘털이 지금처럼 강력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무시를 했었는데 그때 받아들였었더라면 아르헨티나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었던 엘살바도르, 고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의 재무장관은 디폴트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8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 채무 해결을 위해서 세계은행에서 1억 달러 대출,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은행도 2억 2천만 달러 대출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책도 찾을 수가 있다. 8억 달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피식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디폴트 안 나면은 그때 가서 사과 정정보도 낼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바람직한 예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비트파이넥스가 엘살바도르의 36개의 비트코인과 60만 달러를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파이넥스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웬일이야? 요즘에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파산 소식,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식들만 나왔었는데 간만에 훈훈한 비트파이넥스 소식. 비트코인 남는 거 있으면 나도 하나만 주라.
자, 다음으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자, 그들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코인과 시스템을 발표를 했었죠. 그 이름은 바로 산고 플랫폼과 산고 코인이 다가오는 7월 25일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고 플랫폼은 크라우드 펀딩, 배포, 커뮤니티 지원 등을 위한 중앙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과 산고 코인은 연동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죠. 특히 비트코인을 산고 사이드체인에 입금하는 사용자들에게는 BTC 래핑 버전인 SBTC가 주어지게 될 것이며 이에 전환을 돕는 자동 마켓 메이커들에게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용기 있게 먼저 비트코인 도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으라. 자, 근데 이 두 국가가 이제 자매 결연 같은 거를 맺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두 국가 간의 대통령 간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교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국가들끼리 뭉쳐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 같은 경우 러시아가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암호화폐 결제를 찬성하지만은 러시아 내에서는 암호화폐 결제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에라이 양아치 새끼야.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고래 중에 가장 큰 고래가 이번 달에만 지금까지 148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코안트의 쭈경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자, 풀인 채굴업자가 14,000개의 비트코인을 익명 지갑으로 전송을 했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 지갑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이는 커스터디용 콜드 월렛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옮겼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장외 거래가 목적일 수 있다. 이는 중립성 혹은 호재성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비트코인의 큰 숏 스퀴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숏을 계속해서 쳤었고 비트코인의 포물선 상승, 즉 떡상이 시작되기 전에 $10,000에서 $20,000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청산이 되었었다. 당시 매수 주문의 10%가 숏 청산이었는데 지금은 1% 정도다. 그래서 난 이것이 그래도 청산되기를 바라는데 자, 물론 이런 숏 뚝배기들이 청산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후에 바로 비트코인 달린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주경 대표의 말이 맞으면서 숏 뚝배기가 깨지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가? 포물선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지 상승이 나오겠죠. 숏 스퀴즈가 나오게 되면은 자, 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주반 꿀이냐 주반 망이냐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몇 개 나와 있진 않은데요. 긍정적인 분석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코인데스크 분석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또 기다렸었던 베어 플래그가 나오지 않았다. 자, 이는 바로 매도 세력이 지쳤음을 암시하며 강세로의 역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의 RSI가 50을 넘어서 강세 영역으로 진입,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비트코인의 다음 주요 저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봉 200주 이평인 22,600달러 정도를 둘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2,600달러를 뚫을 수 있으면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메인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22,500달러를 뚫는다 그리고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28,000달러까지 순간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뚫어주면은 위로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최근에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괜찮은 가운데 비트코인이 순풍을 타고 오랜만에 뚫어뻥을 보여주면서 28,000달러까지 과감하게 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주말 및 다음 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호재가 나왔죠. 이더리움 머지? 이 머지가 뭐냐면은 머지 포인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의 통합, 즉 이더리움 2.0 출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테스트 중에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더리움 2.0 통합 예정일이 2022년 9월 19일로 예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뤄질 수는 있겠으나 이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다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2.0 2022년에
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이 확 떨어지게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가까지 합쳐가지고 말이죠. 자, 한편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사토시 차트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꽥꽥 오리 분석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와 더불어가지고 이더리움 달러 차트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두들겨 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빨 암호화폐 시장의 지대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지 비탈릭을 한번 응원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걸으면서 돈 벌자 스테픈 같은 경우 최근에 신규 사용자가 빵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MT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며 알렉스 크루거가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 한때는 혁신으로 여겨졌었던 스테픈 이대로 망하는 것인가 이런 소식도 나왔었다. 자, 그리고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파산 신청과 동시에 지금 엄청난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2의 마운트 곡스 사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어떤 이들은 꽤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마운트 곡스랑은 성격이 많이 다르죠. 어쨌거나 지금부터 파산 및 집단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해당 사안이 종료 및 정리가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근데 보니까 셀시우스도 그렇고 보이저 디지털도 그렇고 3AC한테 많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부디 추가적인 도미노 피해 없이 해당 상황이 종료가 꼭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 오디오 세팅 중에 라디오 진행자 세팅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다면 토마토밭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를 꽉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